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오늘 두 개의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른이 결정하면 학생은 따르기만 해라 라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댓글로 달린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시민기자인 이 학생이 본인의 기사에 나오는 모든 반응에 대해서 모두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6일 중앙일보 기사에 EBS 수능 교재에 대기업에서 물건 사면 소수 권력 돕는 것이라는 표제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는 이거 봐라, EBS 교재부터 벌써 좌경화돼 있다. 이런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병든다. 정치적으로 물든다. 라고 많이 비판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랬는지, 정말 그런 문제였는지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어른이 결정하면 학생은 따르기만 해라. 이 기사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5월 5일 황금 연휴가 지나서 어머님과 교직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오프라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잘 나와서 그리고 오프라인 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죠. 그래서 왜 학생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호불호를 묻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학생들의 혼란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하는 거냐, 학교가 멀어서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 어떻게 되는 거냐, 마스크를 7교시 동안 끼고 에어컨도 못 틀고 독서실이 더 쾌적할 것 같다,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부분을 소개했는데요. 교육부가 학생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뭐 당연히 이런 기사 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건 댓글의 내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신 분들이 많이 보는 뉴스라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학생한테 이렇게 이런 거 시켜가지고 선택이 나오면은 누가 책임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학생들도 많지 않느냐, 학생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 줄 수 없다 하는 굉장히 어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자기중심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아마 학부모나 교직원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찬성 비율이 많았을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왔다는 건 좀 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얘네들이 찬성 비율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네는 교육 당사자지만 우리가 설문조사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한 거죠. 아마 그 점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행정과 정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방에게 토론장으로 이끌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을 배제해 놓고 이렇게 계약 일정이라는 학생들의 인생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어른 맘대로 결정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논박을 펴시는 분이 많은데, 학생들은 관심 없는 학생들이 많지 않냐, 학생들은 잘 모르는 학생이 많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관심 없는 어른이 많지 않습니까? 어른도 별로 생각 없는 어른이 많지 않습니까? 결론 지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 고등학교 3학년 기자분이시지만 이분이 쓴 의견에 굉장히 100% 동의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꾸 학생들의 의견도 자꾸 물어보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 대기업에서 물건 사면 소수 권력을 돕는 것,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줄이 뭐냐 하면 EBS 교재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내용의 지문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서 글을 쓰신 건지 논란으로 만들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으신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담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지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소수의 수중에 있는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프랜차이즈 기업은 흔히 더 작은 규모의 지역 업체로부터 그 돈을 직접 가져간다. 전화번호부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신할 지역에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번역이 실렸다고. 그래서 지역업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지문에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대기업으로부터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되찾을 때다.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의 권력을 집중을 깨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초국가적인 기업과 광고주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대한미디어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공공미디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기업과 언론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EBS 관계자는 발췌해서 내용을 담은 것이라서 출처가 어딘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서술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교육계의 일부 학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담았는데요. 과연 진짜 이런 글이었는지 제가 직접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문은 올해 그러니까 2021 수능 특강 영어의 18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있는 테스트 2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는 영어로 오른쪽에는 한글로 띄워드릴게요. 편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재가 지역업체 이용하기예요.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소수의 수중에 있는 부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흔히 수입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더 작은 규모의 지역업체로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그 돈을 직접 가져간다. 요 문장을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따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만드셨어요.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돈을 더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지역사회 생활 수준을 높인다. 이게 주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뺐어요. 너무 긍정적이잖아요. 내용이 부건전하고 이런 건 또 빼고 이것은 지역업체가 지역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더 많이 의존하여 일자리와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상호 의존적인 지역 경제망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도 뺐어요. 마치 이런 것들을 다 빼내니까 수능 특강에서 쓴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편협한 사회관을 가지고 쓴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지역업체는 흔히 신용카드 회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거래마다 부과하는 과중한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가장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빼고 전화번호부에서 대형차이즈는 빼고 지역업체를 찾아봐라. 요거만 딱 떼가지고 마치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볼까요? 이거는 수능 특강 영어의 유닛 12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유닛 12 빈칸 추론에서 8번 문제를 뗐습니다. 주제는 민주주의와 미디어예요. 그래서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한때 방송 정파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여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이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제는 일반 국민이 대기업으로부터 양질의 미디어를 생산할 책임을 되찾을 때다.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 권력의 집중을 깨는 것이다. 더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소규모 회사에게 통제권을 주자. 또한 우리는 초국가적인 기업과 광고주의 통제밖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대한미디어뿐만 아니라 비상업적 공공미디어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예를 들은 게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에 출연, 대안적인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망, 텔레비전의 출연은 모두 우리 미디어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주 소수의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미디어의 범위를 넓혀나간 게 시민의 선택이었고, 그걸로 보여주는 게 블로그, 팟캐스트, 라디오, 텔레비전인데요. 그러면 중앙일보의 입장은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 블로그는 옳지 못하다는 건가요? 아니, 왜 이 부분은 또 뺐어요? 이 부분이 보여지면 안 될 것 같으신 거죠, 지금? 중앙일보 실망입니다. 이게 너무 편협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가 삼성과 링크돼 있다는 걸 너무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친한 이미지 주지 마세요. 중립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민주주의와 미디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앙일보가 레거시 미디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력이 깨져나가는 게 싫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중앙일보가 편협하게 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요. 참고로 중앙일보 기자님이 어디까지 조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면서 안 쓰신 건지 아니면은 몰라서 안 쓰신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수능 특강의 지문에 수록되는 글들은 집필진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집필진 분들도 무조건 또 교사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에 많은 영어로 쓰여진 글들을 가져와서 조금 고쳐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단어도 좀 수정하고 어법상 틀린 부분이나 구조가 어색한 부분을 수정해서 수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가지고 교사들이 너무 좌경화되었다, 아니면은 편협한 사회관과 정치관을 가르친다 라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내용과 틀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필진이 직접 쓰신 내용이 아니라는 점 중앙일보 기자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학생분들은 이런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특히 학부모님들도 수능 특강도 작용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글인데요. 잘 읽어주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